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이해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 16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생명과학 중에서도 생명과학의 한 분야인 생명공학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생명공학. 그 중에서도 이제 유전자 변형 및 조작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 변형 및 조작 중에 DNA 재조합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생명공학이라고 하면 영어로 바이오테크놀로지고요.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이제 BT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앞으로 미래 과학은 전자공학을 얘기하는 IT와 생명공학을 얘기하는 BT가 주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의 핵심 기술, 핵심 과학이 바로 두 분야가 될 것이고요. 4차 산업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중에서도 유전자 치료, 유전자 변형 이런 것들이 핵심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그 유전자 조작이라는 부정적인 말은 이제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유전자 치료라는 좋은 말로 이렇게 바뀔 정도로 현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생명과학의 한 분야로서 생명체 및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물질 그리고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제 테크놀로지요, 이제 기술이죠. 가축이나 작물의 품종 개량, 즉 가축 품종 개량이라든지 작물의 품종 개량이라든지 그러니까 식물의 품종 개량, 동물의 품종 개량을 포함하죠. 그리고 술을 만드는 양조 산업에도 사용되고요. 또 빵을 만드는 제빵 산업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맥주를 만드는 맥주 공업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김치나 치즈를 만드는 또 요구르트를 만드는 이런 맥주를 만드는 이런 발효 산업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주는 이제 발효 식품이기도 하고 술이기도 하죠. 어쨌든 발효 산업, 그다음에 양조 산업, 그다음에 제빵 산업 이러한 그 식품 공업에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이제 확립이 되고 새로운 유전자가 클로닝 되면서 클로닝은 이제 복제란 말이거든요. 새로운 유전자가 복제되면서 현대 생명공학에서 유전공학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죠. 그래서 이제 유전공학은 제너틱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생명공학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유전공학은 이제 제너틱 엔지니어링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전공학이라는 것은 DNA 또는 다른 핵산의 변형 및 재조합과 같은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또는 변형을 통해서 또는 치료를 통해서 생명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기술, 테크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유전공학, 제너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DNA 재조합이라는 것은 뭐냐? DNA 재조합은 이제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시험관에서 다른 종류의 유전자 또는 심지어 다른 생물종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자 보세요. 다른 종류의 유전자 또는 다른 생물종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결합해서 하나의 DNA 분자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원래 있던 DNA를 재조합, 다시 만드는 거죠. 이제 뭔가를 빼고 뭔가를 집어넣어서 다시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DNA 클로닝은 이제 복제를 말하는데요. DNA 클로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한 DNA 또는 유용한 유전자를 DNA 운반체인 벡터에 넣어가지고 대량으로 증식시키는 기술 이렇게 일단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사용할 그 DNA 또는 사용할 유전자를 DNA 운반체인 벡터에다 넣어가지고 대량으로 증식시키는 기술. 최근에 이제 그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일부를 그게 이제 유용한 DNA, 유용한 유전자가 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그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그 벡터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가지고 대량으로 증식해서 만드는 게 바로 그 코로나19 백신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유용한 DNA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고 DNA 운반체인 벡터는 바로 아데노바이러스가 되고,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부를 아데노바이러스 집어넣어서 그 아데노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증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DNA 클로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백신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품종 개량, 동물의 품종 개량이나 식물의 품종 개량, 이런데 또 술과 빵을 만드는 제빵 산업이나 김치, 치즈, 요구르트 이렇게 만드는 제빵 산업에도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전통적인 발효 산업이 있고 전통적인 제빵이나 전통적인 양조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새로운 어떤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인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의학 분야에서, 에너지 분야나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DNA 재조합의 분자 도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DNA 재조합의 분자 도구, 거기 경화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제한 요소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DNA 재조합의 분자 도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한 효소와 연결 효소, 그다음에 벡터, 그다음에 역전자 효소 이렇게 있거든요. 자, 거기 여러분 교과서 160페이지에 보면 DNA 재조합의 분자 도구로는 DNA 재조합 실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분자 도구로는 먼저 DNA를 절단시키는 제한 효소, DNA를 절단시키는 제한 효소가 있어요. 제한 효소. 여기 이제 제한 효소가 있죠. 제한 효소가 여기 있는 DNA를, 여기 녹색이 이제 제한 효소인데 이렇게 절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한 효소가 먼저 있고요. DNA를 절단하는 제한 효소. 그다음에 절단된 DNA를 연결하는 연결 효소. 연결 효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단된 DNA를 연결해주는 연결 효소가 있어요. 연결 효소. 여기 이제 이게 제한 요소는 절단 요소고요. 연결 요소가 있습니다. DNA 연결 요소. 그다음에 이제 DNA 운반체로 작용하는 벡터. DNA 운반체로 작용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DNA 운반체로 작용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가 바로 여기는 이제 벡터가 바로 이게 플라스미드가 되겠죠. 플라스미드가 벡터가 됩니다. 벡터로서는 이제 플라스미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플라스미드, 세균에 있는 플라스미드가 이제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RNA를 DNA로 전환시켜주는 이제 역전사 효소가 있어요. 역전사 효소가 있어가지고요. RNA를 DNA로 변화시키는, 역전자 효소. 자, 그러면 먼저 DNA 재조합의 분자 도구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하나는 제한 효소, 또 하나는 여기 연결 효소, 또 하나는 지금 벡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플라스미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역전사 효소. 역전사 효소는 RNA를 DNA로 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한 요소는 restriction enzyme이라고 하고요. restriction enzyme. 자, 잘 보세요. restriction enzyme이 제한 효소고요. 그걸 바꿔서 restriction enzyme이 제한 효소. 이제 제한 요소, 연결 요소, 벡터, 역전사 요소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영어 표현은 restriction enzyme이 제한 요소. 그다음 연결 요소는 리게이스. 그다음에 벡터는
VCTY 이래서 벡터. 그리고 역전사 요소는 리버스 트랜스크립타제, 트랜스크립타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어로도. 일단 그래서 DNA 재조합의 분자도구 4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4가지가 제한 요소, 연결 요소, 벡터, 역전사 요소인데 각 영어 표현은 리스트릭션 엔자임, 리게이스, 그다음에 이제 벡터, 그다음에 리버스 트랜스크립타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한 요소를 보겠습니다. 제한 요소를 보면요. 세균이 자, 잘 보세요. 세균이 자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가 침입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지금 이게 전부 세균이에요. 이게 세균이고요. 이게 박테리오파지거든요. 여기 박테리오파지가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으로 박테리오파지가 이렇게 다리를 딱 장착을 하고 마치 우주선처럼 다리를 딱 장착시키고 몸 머리에 있는 그 이제 유전자를 이게 DNA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침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들어가 가지고 얘가 또 머리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균이 자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바이러스의 DNA를 절단합니다. 이제 외부 생명체가 들어오면 절단을 하죠. 그리고 대항합니다. 절단해서. 그래서 세균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 세균이 분비하는 효소가 바로 제한 효소라는 것입니다. 제한 작용을 하는 동안 바이러스 DNA를 절단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분해시켜버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세균이 자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가 침입하면 바이러스 DNA를 절단하고 그래서 침입에 대항하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것을 제한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제한작용을 하는데요. 그 제한작용에 사용되는 효소가 바로 제한효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작용은 리스트릭션으로 제한 효소는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한 요소의 DNA 절단 기능이 바로 DNA 재조합 실험의 역으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세균들이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바이러스를 잡아먹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이제 제한 효소에 의해서 제한 작용을 하는데 그 제한 효소를 가지고 바로 DNA 재조합 실험에 이용해서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변형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제한 효소가 짧은 특정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제한자리라고 있어요. 제한자리. 제한 효소가 인식하는 특징적인 짧은 서열로 회문 구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조금 설명할게요. 제한자리는 이제 자 세균이 자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가 들어오면 바이러스 DNA를 절단해서 침입에 저항하고 자신을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한작용이라고 하고 그 제한작용에 사용되는 효소가 제한효소입니다. 이 제한효소를 이제 DNA 재조합 실험에 이용을 하는데 그 제한효소가 작용하는 자리 그게 바로 제한자리입니다. 그 제한효소가 작용하는 자리 제한효소가 인식하는 특징적인 짧은 서열 이것을 이제 그 제한자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레스트릭션 사이트. 근데 이제 이것을 회문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문 구조라는 말은 페린드롬이라고 그러는데요. 페린드롬 이것도 영어로 알아두세요. 페린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회문 구조는 뭐냐면 그 교과서에 지금 나와 있죠. 회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다들 잠들다. 다들 잠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잠들다가 되잖아요. 다들 잠들다 거꾸로 해보세요. 다들 잠들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바로 이렇게 어떤 글자를 거꾸로 읽어도 제대로 읽는 거하고 거꾸로 읽는 거하고 똑같은 문장, 똑같은 낱말, 똑같은 숫자, 똑같은 낱말, 똑같은 숫자 배열, 똑같은 낱말 배열, 똑같은 글자 배열 이런 것들을 페린드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한 효소가 세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를 분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한 효소가 그 일하는 그 부위가 제한 자리인데 그 제한 자리가 바로
회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특징적인 짧은 서열. 보통 이제 4 베이스 페어나 8 베이스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회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다들 잠들다와 같이 이 제한 효소의 이름은 이러한 기원에서 유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코 R1 이렇게 됐죠. 거기 보면 이코 대문자로 R1 이렇게 하면 이 이코란 말은 이콜라이 대장균을 말해요. 이콜라이 대장균. 그다음에 R은 restriction 제한 작용을 말하죠. 대장균의 제한 작용을 하는 효소 중에 첫 번째 효소. 이제 이거는 1, 2, 3 할 때 1이에요. 이 에코 R1 이게 이제 이게 대장균에서 발견되는 제한 효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속명과 종소명의 앞글자를 따서 명명했죠. 대장균의 이코,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릭션 제한 이렇게 첫 번째 효소 이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점착성 말단과 비점착성 말단이 있습니다. 이 제한 자리는 점착성 말단과 비점착성 말단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점착성 말단이고요. 점착성 말단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점착성 말단이죠. 점착이라는 게 뭐죠? 접착은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고 점착은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뭔가 붙여질 수 있는 부위를 말하죠. 점착성 말단 이렇게 말합니다. 점착성 말단이 이제 TTCGA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읽어도 TTCGA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해도 TTCGA,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TTCGA가 되죠. 이거를 이제 페린드럼 구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점착성 말단은 절단된 DNA 끝부분이 단일 가닥 돌출부를 가지기 때문에 점착성 말단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렇지 않고 점착성 말단이 아닌 다른 부위는 비점착성 말단. 그래서 점착성 말단은 스티키 엔드, 비점착성 말단은 프론트 엔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위에 지금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힌드3 이렇게 됐죠. 힌드3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거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N 이렇게 쓰고 그러면 D3 이렇게 불러요. 부를 때는 힌드3를 힌D3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제한 요소인데요. 이 제한 요소 힌D3라고 하는 제한 요소는 아주 많이 쓰이는 제한 요소고요. 6 베이스 페어 서열로 인식되고요. 그림 9-7에 여기 지금 이게 9-7이거든요. 9-7 제한 요소 여기에 있는 여기서 설명하는 이 DNA를 절단은 이 제한 요소가 바로 이제 여기 힌드3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에코R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에코R1이나 힌D3 이게 바로 제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절단면이 단일 가닥 돌출부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점착성 말단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스티키 엔드라고 되는데요. 교과서는 지금 코헤시브 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두 가지 다 바른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결 효소를 보겠습니다. 연결 효소. 먼저 이제 제한 효소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세균이 자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그 박테리오파지가 박테리오를 잡아먹으려고 박테리오파지가 들어와요. 박테리오파지란 말은 박테리오라고 하는 건 세균이고 파지라고 하는 건 잡아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세균을 잡아먹으려고 박테리오파지가 들어오면 세균은 제한의 효소를 뿜어가지고 먼저 이 박테리아는 이 제한의 효소를 가지고 이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분해시켜 버려요. 그걸 이제 제한의 효소라고 한다. 이렇게 제한의 효소를 가지고 그리고 그 작용을 제한작용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제한의 효소가 작용하는 부위 자리를 제한자리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제한자리는 바로 해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TTCGA 앞에서 읽어도 TTCGA 여기서 뒤에서 읽어도 TTCGA 이런 식으로 해서 페린드롬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위는 점착성 말단 스티키 엔드 또는 코헤시브 엔드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스트릭션 엔자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리게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리게이스는 DNA 연결 효소입니다. 이제 잘랐잖아요. 잘랐는데 이제 다시 붙여야 되겠죠. 이웃한 염기 사이에 인산 다이에스터 여기 이제 에스터 결합 중에 에스터 결합 중에 다이에스터 결합 이웃한 염기 사이에 인산 에스터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DNA 절편을 연결하는 효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제한 효소를 가지고 지금 이제 잘랐잖아요. 잘랐단 말이에요. DNA를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자른 부위가 지금 점착성 말단이 됐는데 그 잘른 부위가 다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DNA 절편이 이쪽하고 이쪽이 5, 3에서 이쪽은 3, 5로 이렇게 거꾸로 됐죠. 이걸 붙이면 이게 뭔가 지금 공간이 약간 남았죠. 공간이. 점착성 말단은 수소 결합에서 연결이 되지만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틈이 남아있다. 이 틈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연결 효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NA 연결 효소가 두 가닥 사이에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틈을 메꿔버려요. 그래서 얘는 디스트럭션 엔자임 제한 효소는 DNA를 잘라는 거고 연결 효소는 잘라진 DNA를 붙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붙일 때 이제 연결 효소가 사용되고 자를 때 제한 효소가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결 효소에 의해서 이제 연결하면 그냥 수소 결합에서 붙는데 이런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메꿔주는 게 바로 다이에스터 결합이고 다이에스터 결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소가 바로 DNA 연결 효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여기 지금 AAGCTT라고 하는 이런 AAGCTT 거꾸로 하면 AAGCTT죠. 똑같이 이게 이제 멜린 구조인데요. 멜렌드럼 구조인데요. 멜렌드럼 구조가 지금 이제 AAGCTC가 힌디3라고 하는 제한 요소에 의해서 잘려졌습니다. 이렇게 잘려졌죠. 제한 요소에서 이렇게 잘라졌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유래의 DNA 분자가 같은 제한 요소로 결단되면 상보적인 말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DNA 절편에서 유래한 상보적인 절편들이 염기 간의 수소 결합에서 이렇게 달라붙어요. 달라붙는데 여기에 뭔가 틈이 생겼다. 틈이. 여기 위에도 생겼고 밑에도 생겼고 틈이 생겼다. 틈이 생긴 부위를 DNA 연결 효소가 틈 사이에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을 형성하게 해가지고 두 가닥을 완전하게 이어붙인다는 거죠. 여기 지금 제한 효소에 의해서 떨어졌지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소 결합에서 붙어버려요. 멜렌드린 구조 부위가. 근데 그 뭔가 이렇게 틈이 생긴다. 그 틈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연결 효소. 연결 효소가 바로 연결 효소 DNA 리게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DNA 연결 효소 DNA 리게이스가 틈 사이에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을 형성해서 두 가닥을 완전히 이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용한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DNA 분자가 생성되겠죠. 아셨죠? 일단 이제 이런 자르고 붙이는 것만 지금 설명을 했고요.
유용한 유전자가 어디 들어가는지 지금 이제 설명을 안 했고, 유용한 유전자가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다른 유래의 유용한 유전자 여기 들어갔잖아요. 요 들어간 거는 이제 앞으로 설명할 겁니다. 들어가서 여기가 잘라졌고, 제한효소에서 잘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리게이스에서 붙여졌는데, 붙이는 그 사이에 뭔가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유용한 유전자인 겁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설명하면 여기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고, 바깥에 파란색이 바로 아데노 바이러스인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이고요. 또 품종 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종 개량도 원하는 품종이 유전자가 들어가고, 원래 이제 사용하는 이제 주인 유전자가 바로 옆에 건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